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세트로 제 목소리 기억하시죠? 네. 제가 목소리 약간 좀 허스키해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호전 반응과 체온 건강이에요. 요새 체온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호전 반응은 체온이 올라갈 때 나오기 때문에 호전 반응과 체온 건강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 호전 반응은 여러분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품 먹으면 반드시 호전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호전 반응은 언제 끝나냐면요. 죽을 때 끝나요. 체온이 있는 동안 우리는 호전 반응을 느끼죠. 그 다음에 나는 호전 반응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들어가서 화학물질 증후군이 전혀 없는 화학이란 단어조차도 없는 그러한 옛날인 경우에는 그 호전 반응을 못 느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순수 천연 100% 자연이라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화학물질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약을 좋아하잖아요. 약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약은 화학인가요? 자연인가요? 화학이고 뭐로 만들었을까요? 석유를 만들어 있죠. 그래서 약은 여러분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약에는 뭐가 있어요? 치사량이 있어요. 치사량이 있다는 것은 세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장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물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는 분이 기능성 식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서 싸우죠. 근데 알게 모르게도 우리가 고혈압 약을 안 드시는 일반 분들한테도 호전 반응은 아주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오염의 시대예요. 자, 그걸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그럼 호전 반응의 한번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호전 반응을 뭐라고 표현하나? 옛날에는 명현 반응. 한의 쪽에서는 명현 반응. 그 다음에 자연 치유 반응. 또 재생 반응. 근데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요. 체온 상승 반응. 체온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체온이 떨어지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뭐. 27도가 실제 죽음의 온도예요. 근데 우리 몸은 너무나 신묘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죽음의 위험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 되기 3년 전부터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거꾸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가는 길을 따라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이 괴로우니까 오늘 밤 참이슬 한잔 해야지. 참이슬 한잔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자, 21세기의 건강 키워드는 호전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의학의 본분은 뭘까요? 옛날 의사들, 2000년 전, 3년 전 의사들. 의학의 본분은 환자의 호전 반응을 끌어내는 거예요. 호전 반응을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약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전 반응에다가 물 껴는 거죠, 뭐. 증상이 없어져요. 독을 희석을 해서 주면은 증상이 없어져요. 근데 기능성 식품은 들어가면은 증상이 올라가요. 왜 머리가 아팠는데 이걸 먹었더니 내가 머리가 아프냐. 증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증상과 통증이 없는 것만이 건강해지는 길이다. 이렇게들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야 돼요. 아픔이야말로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 통증에 있거든요. 사람들은 아프면 두려워하죠.
열 나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콜레라 이런 뭐 이질, 결핵, 장티푸스 이런 거는 다 세균성 병이었거든요. 세균성 병일 때는 우리 인체가 세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열로 소독시키려고 발열을 하거든요. 그때 그 열의 무서운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균성 때문에 발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오는 농약 성분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는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 때문에 열을 내는, 열받는 거죠. 냉이 들어오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요거는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정의를 보죠.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을 300가지 이상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을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문명은 스피드를 좋아해요.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막 미국, 일본 뭐 동시에 다 되잖아요. 정보가 너무 빠르죠. 그 다음에 쌀 한 톨 크기만한 그 칩 속에 8만 대장경이나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이 수천 권의 책이, 수만 권의 책이 쌀 한 톨 크기 칩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곤은 극복을 했지만 풍부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그 막 음악, 뭐 락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아이팟 덕분에 천국의 음악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진짜 우린 지금 너무나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도 건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병의 질병은 더 많아지고 불행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행복이에요. 물론 자기 완성, 깨달음 다 좋죠. 근데 우선 행복해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요. 피가 맑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맑아야 돼. 피가 깨끗해야 돼. 건강이 넘쳐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막 오염물질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3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근데 재앙 넘버원은 뭘까요? 넘버원은 환경오염입니다. 산모들의 양수가 오염이 돼 있어요.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새는 아기를 받으면은 옛날에는 아기를 받아서 가슴에 딱 안으면 아기들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는데 요새는 아기를 안으면 썰렁해요. 타고날 때부터 체온이 저체온이 아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혈압이 저혈압인 것은 혈압이 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체온이 낮은 거죠. 배가 나온 거는 저체온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건강에 대한 모든 거, 우리가 침, 뜸, 사열, 뭐 사우나 이러한 뭐 온천요법 이런 지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냉의 시대예요. 먹는 게 비슷하거든요. 예.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을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자.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이란 뭐냐? 디톡스가 안 된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톡스 관리사 내지는 영양관리사.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일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건강 사업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병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건강하게 좀 뛰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좀 산에 좀 올라가 볼까? 막 중턱에만 올라가도 그냥 막 체력이 다 소모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무진장 건강해졌거든요. 자, 인간 건강 스위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인간 건강 스위치. 인간 건강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건 뭐냐? 독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해독이죠, 해독. 건강의 지금 제일 퍼스트 조건이 뭐냐면 해독이에요. 디톡스 큐. 해독이 안 되고선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 말이지만 서양의학으로는 디톡스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으로는 호전 반응을 설명을 못합니다. 이것이 꺼져 있어. 이게 오프에 꺼져 있어요. 전원이. 근데 이게 건강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호전 반응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전 반응이 나오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예? 누가 한번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셨나봐요. 축하합니다고요. 이제 뭐 우리가 세계적인 회사니까 만약에 외국 사람이 먹고서 호전 반응이 나왔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Congratulation 하셔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이 먹고서 호전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메데또 하셔야 돼요. 오메데또. 예. 자, 이해 가시죠? 세계적인 3대 천재가 있어요. 3대 천재. 요 3대 천재의 공통점이 뭐냐면 3명 다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 재밌더라고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다. 상대성 원리를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렇게. 아인슈타인도 호전 반응은 나만큼 몰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푸는 누구예요? 정신 분석학 프로이드. 그 다음에 종의 기원 다윈. 유태인들은 집을 질 적에 집 바로 한가운데다 서재를 짓는다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우리가 인생을 뭐로 바꿀까요? 책으로 바꿉니다. 저는 제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제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돼가더라고요. 책을 읽으니까. 예.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아인슈타인은 죽음을 더 이상 모차르트를 못 듣는 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소양강 처녀를 못 듣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더 이상 호전 반응이 없는 상태. 죽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 나올 때는 우리의 몸을 믿고 존중해야 돼요. 호전 반응이 나옴으로 인해서 마스터키, 내 건강의 마스터키, 내 몸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호전 반응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내 몸의 주인이 돼요. 독이 나왔기 때문에. 독이 안 나오면요, 내 몸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이 내 세포를 팍팍 찌르죠. 예. 그때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건강 나도 몰라요. 자, 우리 사람은요, 우리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우주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암 환자도요, 자기 몸을 고치려면요, 절대 고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예술가들이 영감이 있는 것은 군중 속에서 영감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돛 닦는 사람이 저 산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오롯이 있을 때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 진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아침에는 A병원, 또 저녁에는 B병원 뭐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절대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진리. 우주의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호전 반응으로 설사 구토가 막 나온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마워. 네가 너무 수고 많다. 배를 이렇게 살살 만져주셔야죠. 더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살살 만져주면 배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설사 찌꺼기까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총 방법을 동원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 난리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의학이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에 대한 정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동시 패션이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뭐 먹어? 나 뭐 먹어? 어디가 젖었어? 뭐. 예. 그러니까 식품산업이요. 여러분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건강의 최전서, 건강 도우미. 예, 여러분들 앞에 아마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요. 종류를 한번 들어가 보죠. 종류.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열하고 통증이에요. 근데 요 열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열. 왜 열이 날까?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니까.
자연 치력이 올라갈 때 열이야말로 최고의 명이 아닙니까? 예. 인체는 열만큼 훌륭한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오프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열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내면의 의사라고 표현했죠. 자, 종류. 네, 열. 열이란 글자도 참 재밌어요. 여기 장작개비 4개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요 장작개비가 4개, 아궁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란 말도 한번 써보죠. 자연 치유력. 자연이란 말 속에도 역시 장작개비가 4개 들어있네요. 연소시킨다는 거예요. 스스로 연소시킨다. 스스로 태운다는 겁니다. 스스로 태워야지만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노폐물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가 타는데 어찌 여러분 고통이 없을까요? 예? 아파야 돼요. 열은 뭐냐면 최고의 내면의 의사라는 말씀이죠. 자, 모나리자의 미소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라고 했냐면은 열이 있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열이 없으면 시체예요. 죽음이에요. 36.5도하고 37도 사이에서 인간은 건강이 아주 펄펄하죠. 예. 이런 사람들은요, 환자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빌빌하고 다니니까 건강한 애들,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건강해지고 내 친구들은 제가 재작년에 2명이 죽었어요. 유방암으로.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울고 다녔어요. 엉엉 하고. 근데 왜 죽었냐면요. 식품 안 먹고 항암 치료, 수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저도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내가 좀 더 세게 당겨야 될 걸 그랬나 하고 회의도 해봤는데 뭐 이미 끝난 얘기죠. 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재생될 때 열이 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세포 속의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세포 속에 또 하나의 세포, 얘가 에너지 공장. 에너지 공장이 에너지가 가동이 되려면 열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열을 줄 수 있는 단순한 먹거리 중에 넘버1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일반 우리가 너무나 흔한 거. 소금. 소금이 열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 거는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 실험하기 위해서 바닷물 다 먹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모금만 먹어보세요. 바닷물이 짜죠. 염분도가 13%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도 바닷물을 닮아야 돼요. 여자들의 양수가 왜 짭니까? 바닷물을 닮았기 때문에. 바닷물의 그 미네랄하고 비타민 비율은 우리 인체 척추의 구조하고 거의 97% 이상 동등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뭐라고 했냐면 염통이라고 그랬죠. 염통. 그 염자가 말해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은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수천 150살, 160살 그런 노인네들이 산 파키스탄의 훈자 지방에 그 장수촌에 가면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연의학의 박사이신 모리시타게이츠 박사가 세계적인 장수촌을 연구했잖아요. 거기에 공통점은 뭐냐면은 소금단지가 있어요. 집집마다 소금을 아주 소중히 해요. 나는 싱거우면 기운이 없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은 아주 우리의 본능을 말합니다. 근데 과학이나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본능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뉴욕 같은 문명 사회 속에 오면은요, 단순하게 생활하다 복잡하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거 한번 도표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어요. 발열, 열을 발산한다. 발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파구가 활성화됩니다. 임파구가 활성화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추는 거죠. 드디어 나는 이제 건강해지는구나. 임파구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어디로 갈까요? 치유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치료에는 마음 심자가 없어도 치유에는 마음 심자가 있어요. 우울증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뭐가 차요? 뇌세포가 찬 거예요. 몸이 차니까 마음이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살자가 많은 나라가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에 소련 작가들이 많거든요. 예, 저같이 글만 쓴 작가들은요, 운동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몸이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세포가 굳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삼바 춤을 추는 여자들은 자살이란 게 무슨 단어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자살을 못하는 거죠. 몸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자궁이 뜨거워야 돼요. 냉방 속에서. 예? 여름에 냉방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궁을 차게 하고 마음을 차게 하는 원인이 오염된 식사는 너무 당연하고요. 랭킹 1위가 뭘까? 원인 랭킹 1위. 저체온의 랭킹 1위. 그거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저체온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이죠. 화학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운동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한번 써보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화학약품 남용입니다. 화학약의 남용. 이것이 저체온의, 예, 셋 중에서 하나 첨가해보죠. 네 가지. 요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요거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저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암인데, 최 선생님, 저는 손발이 뜨겁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발이 뜨거운 사람들이 손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체온은 내장 체온. 배꼽 밑 4cm, 여기 단전차 속에 내장 체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배탈이 나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 손을 약손하고 배를 문질러줬죠. 그럼 진짜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손이 뜨겁거든요. 뜨거운 할머니의 손이 내 배를 따서 열과 열이 만나면은 거기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여름에 그냥 입을 뻥뻥 발로 차면은 아이고 배는 덮고 자야 돼 하면서 배에다 이렇게 타월 덮어준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무심코 한 말이 지금에 와서 보면요, 그게 바로 건강 키워드라고요. 예. 자, 자연이란 말에 여기도 또 장작기비가 4개 있잖아요. 이렇게 연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열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보죠. 우리 민간요법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옛날 분들 굉장히 훌륭했어요. 뭐가 또 있냐면요, 염증. 염증은 불화자가 2개예요. 염증을 없애려면 불을 2덩어리 타워요. 절대적으로 뜨거운 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염증을 제거하려면. 그 다음에는 뜸은 Q라고 그러는데 일본말로 이렇게 Q자 밑에도 역시 불화자가 들어가요. 뭐냐? 불이 바로 병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병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불덩어리가. 예. 이 장작개비들이 저체온이기 때문에 체온을 올릴 때 우리 몸에서 냉이 바로 저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 속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치료냐, 치유냐. 치료 얘기해 볼까요?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치료는 화학인가요? 자연인가요? 예, 너무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보죠. 치료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마음심자가 없고, 치유에는 마음심자가 있다고 그랬죠. 치료는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치료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약이나 수술, 이쪽은 다 화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 먹거리, 운동, 자연요법이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정반대예요. 디톡스, 디톡스 뭐냐? 독을 빼내야 되는데,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사람들은요, 겉모습이 화려하면요, 혼을 뺏기더라고. 가짜는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멋있고 화려하면은, 야, 이거 그냥 마음이 뻑 가는 거예요. 예, 근사한 시설. 야, 저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자연 치료는 아주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 멋내고 뭐 화장하고 뭐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그건 탤런트나 가수들 얘기죠. 네. 이쪽은 바로 자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들은 자연 치료라고 말은 어폐예요. 화학 치료는 되고 자연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건강은 정반대니까요. 이해 가시죠? 여름 체온을 높여서 임파를 증가시켜서 냉과 싸우려는 인체 메커니즘이거든요. 발열해서 독소를 빼내고 퇴치시키는데 오히려 해열을 해가지고 낳기 힘들게 하고 있죠. 어렸을 때 해열제를 함부로 주면은 나중에 그 성장해서 큰 병을 앓을 소지가 있죠. 사람은 아파야 될 때 아파야 되거든요. 아픔을 피하면요, 더 진짜 나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통분만이 여러분 왜 없어졌을까요? 옛날 무통분만 유행이었었죠. 약간 유행이었었어요. 산모들이 막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프니까 그거 뭐 마취 비슷한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통증을 겪어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통증을 없애면은 무서운 대가를 치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 제대로 아파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큰 재벌이라든가 큰 달인 도인들은요, 부잣집에서 안 나와요. 링컨이 부잣집이었어요? 가난했잖아요. 링컨뿐만 아니라 카네기도 역시 엄마가 밤마다 카네기야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없구나 고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젊어서 사서 고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전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까 축하합니다 말고. 여기 성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카세트 많이 들으셨나 봐요. 즐기자 해야 돼, 즐기자. 아니, 내가 한 20년쯤 전에 뭐 호전 반응이면 즐기자 하니까 상대방이 난 미쳤다고. 쟤 좀 이상하지 않나. 막 상대방은 아픈데 나는 이제, 제가 이제 대체학 일본 쪽을 통해서 그 대체익이란 말이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대체라는 말이 사실은 모순이에요. 우리는 자연의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뭘 왜 바꿨어요? 뭘 바꾼 거야? 여기가 본처인데. 여기가 본래 집이에요. 단지 서양의학이 약간 굴러 들어온 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박혀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냐? 자연의학이나 또는 본의학이 본래 있었던 거. 언제부터? 수만 년째부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음식으로 당신의 그 약을 삼으라고 했을 때부터. 이해 가시죠? 네. 어쨌든 지금은 냉의 시대이기 때문에 열을 품는 음식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식품 잡수시면서 천연소금 듬뿍 넣어가지고 청국장, 잡곡밥, 짠 거, 짜게 먹어야지 오래 산다니까. 일단 오래 살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전 반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렇게 전화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또 여성들은 구토가 많은지. 구토의 냉이 나오는 거죠, 뭐. 예. 고착되어 있는 냉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구토를 통해서, 가스를 통해서, 노폐물이 움직이니까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수분하고. 그게 바로 구토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도? 축하합니다. 이래저래 축하합니다 소리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호전 반응 딱 전화가 걸려왔을 때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자신있게, 예, 자신있게 축하합니다. 드디어 당신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나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통증을 한번 들어가 보죠. 통증. 통증은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통증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진통제 장사가 잘 돼요, 못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통증 한번 들어가 보죠. 통증 종류가 많죠. 허리통, 관절통, 치통, 편두통. 아픈 게 통증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픔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픔은 체내에서 자연 치유력이 발산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증이야말로 자연 치유력의 키포인트 핵심이에요. 통증이 없는 제품이요, 기능이 없는 거 버려야 돼요. 저기 바닷가에 버리든지. 네, 그 물고기도 싫어하겠지만요. 통증 한번 적어보죠. 요통, 할머니들 신경통, 그 다음에 관절통, 두통, 치통. 자, 우리가 체내에 염증, 암세포, 결석, 담석, 우울세포를 건드리면 통증이 와요. 노크라는 거예요. 너 나와봐. 너 왜 여기 있냐? 우울세포 나와봐. 우리 주인이 우울증 걸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넌 나와야 돼. 병든 세포, 너 나와. 우리 주인이 오래 살아야 되거든? 하면서 노크를 몇 번 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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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두들겨요. 안 나가!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있고 싶은데. 왜 나가? 그러니까 둘이 싸우죠.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거죠. 요거를 제가 한번 재밌게 표현하려고 영어로 한 몇 문장을 적어왔거든요.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비틀즈나 이런 팝송 무진장 좋아했어요. 근데 스키트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뭐 이런 음악 무진장 좋아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마론 브란도가 나왔던 Is Party Fire. 예.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예. 이 파리를 뭘로 바꿔야 돼요? 노폐물. Is 노폐물 fire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냐? 문명은 속성을 원해요. 아픔은 일단 진통제로 아프지 않아야지만 안심을 하는 거야. 거꾸로 안심이죠. 근데 우리 몸이 좋아되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요해요. 그럼 암 환자들이 이래요. 아니 이거 먹고 그럼 며칠만 낫느냐는 거야. 그런 거 없다. 완치되느냐? 완치 그런 거 없다. 완치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완전한 만약에 내가 12시 땡 지금 완전 치료가 됐어.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근데 1시에 열받을 일이 생겼어. 그럼 피가 탁해지죠. 그럼 다시 또 몸이 건강이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완치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완치란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 있어요? 그 완전한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단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Gone with the Wind. 비비안리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Gone with the Wind. 윈드가 여기서는 호전 반응이에요.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호전 반응과 함께 사라지다. 우리는 비비안리가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최혜성 강사가 나오는 영화를 지금 보시고 계세요. 또 하나 있어요. 무기여 잘 있거라. 그 해밍웨이의 원작 잉그리드 버그만. 예. 포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포럼 더벨 링잉. 자, 요때 요 벨이 뭐냐? 요 벨이 호전 반응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호전 반응이 나오냐? 당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맞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요,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난리쳐도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일본에 지진 나고 뭐 어쩌고 했어도 한국은 멀쩡하고 나는 멀쩡하거든요. 나는 안 변한단 말씀이에요. 최종착역은 나의 가치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남을 의존 안 하죠.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의존 안 하고 나를 의존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존 레논의 Let It Be. 이건 자연치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Let It Be. 좀 놔둬예요. 호전 반응이 오면 좀 놔둬, 내비둬. 그러니까 Let It Be, Let It Be.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전 반응 오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Let It Be 하세요, Let It Be. Let It Be. 그래서 좀 놔둬라. 우리가 아픔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픔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증 치유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증 활용.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거 레디피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아픔이 있을 때 아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아기를 출산할 때 그대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산모들이. 그거 뭐 무통부만해서 위험한 짓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아픔이 없거나, 이거 적으셔야 돼요. 아픔이 없거나, 안 적는 분 누군지 내가 똑바로 볼 겁니다. 아픔이 없거나, 그 다음에 아픔이 있긴 있는데, 아픔이 시원치 않을 때, 아픔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일부러 아프지 않은, 멀쩡한 사람, 아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죠. 아픔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민간요법의 속성이 뭐냐면은, 이 아픔 만들기, 침, 뜸, 사열, 요가, 이런 게 다 운동, 다 아픔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침 아프잖아요. 뜸도 아프고 뜨거우니까. 아픔에 대한 여러분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의 머리가 평균적으로 33cm. 산모의 산도는 불과 10c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cm밖에 안 되는 좁은 문을 33cm가 굴러서 나오려면은 선회를 한다고 하죠. 선회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선형, 스프링. 우리가 영어로 봄도 스프링이에요.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주죠.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스프링에는 봄의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용스톨의 뜻도 있어요. DNA의 구조가 나선형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바닷가의 소라 고동이 나선형이에요. 그 다음에 덩쿨 식물이 성장할 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나선형은 생명의 곡선입니다, 여러분. 직선은 죽음의 곡선이에요. 진통제 먹으면 나 하고 딱 한 건 그 직선의 공식, 나선형 공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스프링을 탁 눌렀다가 탁 피면 탁 튀어오르죠. 에너지가 응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밀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곡선을 연구하셔야 돼요. 건강은 나선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픔이, 통증이. 이 스프링을 팍 눌러주는 겁니다. 튀겨 오르라. 생명력이 튀겨 오르라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요거는 빨간 볼펜으로 쓰셔야 돼요. 파란 볼펜이나 검정 볼펜은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숙제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노트로 잘하신 분은 내가 한 명 골라서 분명히 제가 선물을 할 겁니다. 선물은 뭐라고 아직 묻지 마시고요. 자, 공식을 한번 적어보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병, 요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느냐? 미병이 있어요. 미병. 아우, 이렇게 몸이 낙작지근해. 손발이 차, 배가 차. 이게 다 냉이죠, 냉. 냉은 뭐야? 당신이 지금 병이 자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시아라 유미 박사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체온을 안 재면 진단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자기는 환자 치료를 어떻게 하면 무조건 체온 재면서부터 진단이 나오니까 진단이 엉망이면 치료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미병. 당신이 지금 병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표시거든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자. 병을 미연에 방지하자. 근데 미병이 가벼운 병일 수도 있어요. 좀 피곤해. 이 정도면. 근데 머리가 아주 무거워. 두통이 심해. 허리가 너무 아파. 앉을 수가 없어. 이거는 미병이 아니라 좀 심한 병인데, 고질병. 냉증 바로 고질병을 나타내 주거든요. 요거를 기능식품이나 열을 품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미병을 딱 건드리죠. 너 나와봐 하고 뭐 해요? Knock 3 times. 3번 knock 합니다. 나오라고. 이때 나오면서 고질병을 탁 건드리죠.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이 이게 뭐냐? 이게 호전 반응이죠. 고질병을 건드릴 때 아픈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여간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고질병이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아픈 사람. 이걸 먹었는데 나 많이 아프다. 그럼 고질병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 조금 아픈데? 그러면 독소가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여유를 갖고 하시면은 독소가 많든 적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가 된다는 얘기죠. 배출이요. 디톡스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은 아프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게 뭐냐면 애들은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잘 자라려고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건강과 몸이 잘 다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의 회복력, 공식. 병의 회복력.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병의 회복력은 통증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이거 통증에 대입해서 호전 반응 곱하기 스프링. 많이 당길수록 스프링 많이 아파지죠. 통증이. 스프링을 많이 당겨보세요.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력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당기면 조금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몸의 회복력, 병의 회복력, 건강의 회복력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호전 반응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7배 더 많이 아팠다. 그러면 저 사람보다 7배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프링이 많이 당겨질수록 복원력은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난 내 강의가 너무 재밌어. 내가 강의하고 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래서 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졸림. 저 기침 마시는 것도 호전 반응이에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졸림. 왜 졸릴까요? 졸림 한번 느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니까. 차가웠던 대장이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겨울에 바깥에서 얼어있다가 뭐 온돌 따뜻한 데 이렇게 발을 넣으면 잠이 오죠. 바로 그거예요. 체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를 남겨야 돼. 이 시대는. 식품 먹기 전에 제가 일본 어느 회사 보니까 식품회사에서 무조건 체온을 재요. 재밌는 게 체온계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더라고요.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먹기 전에 재는 거예요. 당신의 체온은 지금 몇 도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재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은 뭐 0.5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한 6개월이면 한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황골 탈퇴. 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왜냐? 체온이 1도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5배 내지 6배 증가하거든요. 거꾸로 체온이 떨어지면은 면역력,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졸린 거는 간에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새살갈이 하면서 디톡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양과 에너지를 딱 묶어놓는 거예요. 위에 안 보내는 거예요. 뇌로. 그러니까 뇌는 어머 영양과 에너지가 안 들어와. 아이고 졸려 하고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졸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불 깔고 자야 돼요. 욕 깔고 주무셔야 돼요. 그냥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재워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자연치료기. 그 다음에 좀 반대적인 면이 많아요. 불면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말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냉, 온, 체온, 저체온, 화학, 자연, 치료, 치유 이렇게. 예. 거꾸로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왜 그럴까요? 신경과 근육에 붙어있던 노폐물이든가 독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옆에 신경을 자, 뇌세포 있어요. 뇌세포. 뇌세포 주변에 나는 농약, 너는 뭐랄까, 이거 방부제, 또 여기는 진통제 이렇게 박혀있죠?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 제품 들어가서 어떻게, 너 좀 나와봐. 좀 나와보라니까 여기 자꾸 건드리죠, 빼려고. 그럼 박혀있는 거 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 자극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참, 불면증, 우울증 많습니다. 근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불면증 약을 20년 이상을 먹었는데, 최 선생님, 너무나 기막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셨더니, 제가요, 배를 따뜻하게 해줬더니, 20년 만에 잠을 잤습니다. 불면증 약이 필요 없다고. 너무 간단한 거, 당연한 거예요. 배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면역력의 70%는 바로 이 복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차면은 뇌는 명령을 내려요. 가서 이불 좀 덮어주라고. 그러니까 뭘 덮어줘요? 이불이 지방이죠 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배가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체온.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비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만한 사람은 체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바보요법이에요. 그건 증상이에요. 우리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원인에 들어가려면은 체온을 올려주면은 노폐물이 빠져나와요. 이해 가세요? 예. 생체 리듬이 바뀌니까 잠을 설치는 거예요. 환경이. 이것도 일종의 문화 적응 반응이에요. 예. 이런 오염 환경에서, 공해 환경에서 무공해 환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등기 이전. 이해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설사. 설사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설사. 자, 설사는 건 뭐냐? 몸에 냉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냉이 수분을 있기 때문에 왜 수분이 많은 사람들, 몸에 냉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아이고, 내일 비가 올래나 보다. 다리가 쑤신다. 내가 몸에 지금 냉이 많거나 수분이 많은데 또 수분이 들어올까 봐 몸이 노하는 거거든요. 설사는 말하자면요, 혈액 오염이 나오는 거예요. 혈액 오염. 냉이 바로 혈액 오염이에요, 여러분. 그 병 고치는 방법이요, 우울증 고치는 방법이나 암 고치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병명이 아무리 호황스럽고 루퍼스, 베체트,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병동치. 병명이 아무리 달라도 이병동치. 치료 방법은 동일하다. 뭐냐? 혈액을 맑게 하면 돼요. 혈액이 맑은 거 중요하죠, 여러분. 피를 맑게 하는 거 중요하면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피가 맑은 거 중요하지만 맑은 피를 순환시키는 힘이 체온이 있어야 돼요. 피는 맑은데 체온이 없으면 피는 다시 혼탁해질 수밖에 없죠. 체온이 바로 순환하는 힘이라는 얘기죠.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탁한 피가 전신의 혈관을 떠돌게 되고 인체는 이것을 배출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모아
설사를 유발한다. 이게 너무 어렵죠. 복잡하고. 나 일단 읽어본 거거든요. 설사, 물 나온다. 체온 올라간다. 독소 나왔다. 그 다음에 변비. 반대말. 변비. 변비가 있으면요, 뇌 질환이 생겨요. 뇌 지극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변비 있는 사람 성공 못해요. 머리가 나빠져서. 변비에 가스가 뇌세포로 올라오니까 생각이 엉망진창. 집중이 안 되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저 여자를 어떻게 좀 이용해 먹을까. 요거 왜 그럴까요? 변비 있는 사람. 자, 일시적으로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는요, 숙변이 부풀어서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숙변이 부푸느냐. 그동안 숙변이 안 나온 건 차기 때문에. 따뜻하면 발효돼요. 우리가 김치도 날씨가 더운 날은 빨리 발효되죠. 빨리 익죠. 추울 때는 발효가 잘 안 되죠. 우리 몸도. 그러니까 언 땅에다가 씨앗 뿌려봤자 씨앗이 녹아요? 안 녹아요? 여기는 찬데 식품 먹으면서 왜 나는 효과 없어. 그때 어떻게 돼? 배를 확 태워버려야 돼요. 복부를. 불태워야 돼. 뜨겁게 달궈야 된단 말이에요. 척추를.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호전 반응이, 조금이 아니야. 많이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품. 경피덕 물질. 요런 거는 누가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경피덕 최저법 한번 보세요. 독. 피부를 통해서, 피부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독. 머리 염색약. 그 다음에 연고. 아토피. 뭐가 뿔고 나오는데 연고를 발라주니까 들어가니까 엄마는 병이 남은 줄 알고 착각을 하죠. 모처럼 발산하는 거. 아토피. 지금은요, 농약 성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세포도 죽고, 세포가 아니라 벌레도 죽고, 인벌레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인벌레 사람이죠. 경피독 물질이 우리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공부나 바르는 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머리 염색약이요. 무섭죠. 쥐를 발라주면 쥐가 한 달, 두 달이면 당뇨 오고, 석 달이면 암에 걸리고. 디톡스 큐가 아니라 호전 반응 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 안 나온 호전 반응이? 눈충혈 들어갔죠? 오케이. 재채기, 콧물, 눈물. 저기 있네. 출혈은 뭐 혈변을 본다든가, 코피가 난다든가, 하혈을 한다든가, 독소가 다량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은 출혈하면은 빠르죠, 회복이. 암 환자들은 호전 반응이 최소 5가지 이상은 나와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나요. 안 가봤지만요. 자, 보죠. 가려움증. 이건 피부 변화죠. 여기는 뭐 땀띠, 부스럼, 또 뭐가 있어요? 종기, 염증, 이런 피부 변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자,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이거 실제 예죠. 일본서. 3명이 있었어요. 2명은 의학을 택했어요. 나 말 조심해야죠. 서양 의학을 택했어요. 근데 한 명은 뭐냐면은, 한 명은 자연 치유를 했어요. 기능성 식품을 먹고서는 막 부스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럼이나 두드러기 나온다는 건 뭐냐? 혈액 속에 노폐물이 탈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스럼이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사능 치료라든가 수술하면서 자연 치료로 떨어뜨려서 2명은 사망했고, 부스럼이 수년간 계속해서 나온 사람은 10년, 20년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혈액 속에 노폐물이 나왔기 때문에 혈액 속에 노폐물을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굳어요. 뭉치죠. 염증이나 암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암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건강을 제대로 설명할 줄 알려면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한지. 제가요 무슨 암인데요. 뭐 한 20분 가지고 뭐 설명해 주시면요. 저 안 해요. 전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안 합니다. 내가 20분 안에 뭘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스트레스부터 다 이거를 관리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요. 이게 피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증상에 집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증상의 글자를 보세요. 이게 몸을 나타내는 거죠. 몸이 바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가 줄여서 증상이에요. 자, 증상을 한쪽은 떨어뜨려요. 두통약 먹으면 두통이 없어져요. 관절염 약 먹으면 관절염증이 덜 아파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식품은 어떻게 돼요? 식품은 통증이 더 생기죠. 발통, 통증이 생기는 거, 없던 열이 생기는 거, 발열. 여기는 진통 혹은 해열. 증상을 떨어뜨려요. 증상을 없애요. 증상을 없애는 건 뭐냐? 몸을 둔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능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버릇하면은 뇌세포가 괴로워서, 뇌세포가 괴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이게 내가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인은 화학물질을 넣어주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오작동을 일으키죠. 어떻게 될까요? 몸이 멍청해져가지고 잠재력이 발휘가 안 돼서 내가 아플 때 뭐를 먹어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 곰, 들짐승들은 산에 이렇게 쏘다니다가 자기가 먹고서 좋아질 수 있는 그 풀을 알아서 먹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통제하고 해열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발통, 발열 시켜야 돼요.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반대말. 6학년 때 동화전과 보면서 열심히 그 반대말 공부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날을 위해서. 자, 감염증 이해 가시죠? 아토피기 엄마들요, 나오면 불안해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나와야지 돼요. 그 연고 항생제 발라주면 들어가죠.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고착화돼요. 산패된다는 얘기예요. 고착화돼요. 안에서 부패되는 거예요. 갈증. 왜 갈증을 일으킬까요? 세포가 원하는 물이 안 들어오니까. 세포는 요구하는 거예요. 나 목욕 좀 하고, 좀 독소 노폐물 씻어내려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좀 넣어주세요. 근데 엉뚱한 물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익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충혈되는 거. 왜 눈이 충혈될까요? 눈이 빨갛게 토끼눈처럼 되는 거. 자, 눈에는 모세혈관 덩어리죠. 역시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아무리 가늘어도 그 안에는 노폐물이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능성 식품이 들어가서 이 노폐물을 발효를 시킵니다. 노폐물 덩어리가 이렇게 커져요. 커지니까 이 안에 혈액이 통과되는 통과로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더 부풀죠. 팽창되는 거죠. 그 자극으로 인해서 눈이 충혈되는 거예요. 그거 간하고 연결돼 있죠. 예. 몸은 굉장히 우주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우주적인 본분을 잃어버리냐? 메스가 탁 칼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전 화면이 잘 나와요. 근데 가서 가위로 화면을 잘 나오는 텔레비를 전선을 딱 잘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 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연 치유가 지나가는 길, 호전 반응이 지나가는 길, 세포가 정보를 교환하는 길을
메스를 탁 잘라놓죠. 그러니까 메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2개가 20개를 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하신 한의사들은 수술한 사람은 맥을 안 보려고 하고 자꾸 진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질 않기 때문에. 수술하면 심장 방광이 약해지죠, 여자분들은요. 그냥 아까 말한 뭐가 다시 한번 말해봐야 되냐면 레디비예요, 레디비. 그냥 놔두면 차라리 낫죠. 그나마 호전 반응이 지나가는 길을 터놓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부기. 냉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먹고 몸이 탱탱 붓는다. 관절이 나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관절염. 할머니들. 더 보여주세요. 발열하든가. 더 보여야 되죠. 왜냐? 염증이 나오려고 뭉쳐야 되니까. 암도 더 커지죠. 네? 암이 더 커져요. 회복기에. 그러면 병원 가면은 이건 전이 됐습니다. 자연 치유를 모르면 전이 되는 거예요. 왜 암이 더 커질까요? 왜? 암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건강식품이 들어가서 이게 건강식품 불이잖아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암세포는 뜨거워 하면서 도망가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가면은 전이 됐다고 그러죠. 그럼 계속 커지기만 하느냐? 일단 터질 때까지 커졌다가 빵 터지면서 줄어들어요.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을 드시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열식품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은 굉장히 엄숙한 진리 아닙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들의 적혈구를 만들고 백혈구를 만들어요. 우리가 늘상 먹는 삼시세끼를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어쩌다 조금 먹는 그 진짜 독소인 그 약을, 고혈압 약은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혈압 약을 장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몸이 냉해지는 거죠, 뭐.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냉을 빼내야 되는데 냉을 집어넣고 있어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리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명의가 못 돼요. 호전 반응은 명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부기 이해 가십니까? 더 부어야 돼요. 더. 혈당이요? 당뇨? 더 올라가야 돼요. 혈당치가. 예. 이걸 먹었더니 혈당치가 무섭게 올라가요. 400이 넘어요. 근데 저는 피곤이 덜해요. 사람들이 얼굴이 이뻐졌다고 그래요. 근데도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병원에 다시 데려간다는 거야, 자식들이. 그럼 뭘 택할 거냐? 나의 느낌을 택할 것이냐? 아니, 내 목숨을 내 자식이 대신 살아줘요? 예? 답답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본능과 당신의 느낌을 따르라. 예. 겉모습에 혼을 뺏기지 말자. 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보시자고요. 겉모습에 혼을 뺏기지 말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가 아닌지 여러분 냉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빈뇨 가스. 야간 빈뇨.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노인들이 야간 빈뇨가 많죠. 왜냐하면 늙고 병든다는 것은 몸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차게 자면 설사하죠. 아기들 콧물 재채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감기 들죠. 편두통 있는 사람은 구토하죠. 그 다음에 큰 병이 온 사람은 밤에 식은땀을 흘릴 확률이 높죠. 이게 다 뭐냐? 전부 냉이에요. 냉, 화학. 냉을 버리고 몸을 덮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화장실 가서 쓰러지면은 약이 없다고 했어요. 뭐 중풍으로 쓰러지셨든 그 화장실 가서 쓰러지는 시간대가 3시하고 5시 사이예요. 3시, 5시 사이는 인체가 가장 몸이 찬 시기예요. 예. 천식 기침도 더 심해지고, 모든 애들이 밤에 열나는 게 3시, 5시 제일 심해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간대가 바로 새벽에 자살해요. 참 신기하게요. 벌건 대낮에 2시에 자살 안 해요. 요때 우울세포가 발작을 일으키죠. 네. 3시, 5시 때. 심장하고 비장에는 여러분 암이 없습니다. 심장은 뜨거워요. 발전소이기 때문에. 제1 발전소 뇌, 제2 발전소 심장.
이 열을, 체온을 다 몸 구석구석 보내야 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암이 안 걸려요. 비장도 뜨거워요. 왜 뜨거울까요? 비장은요. 적혈구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비장암 없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유방암이 많은 이유가 유방은 돌출이 돼 있거든요. 차가워지기 쉽기 때문에. 위도 차기 때문에. 당뇨는 어디서 시작이 돼요? 위가 차니까. 위가 차면 그 냉기가 췌장을 내려가서 인슐린을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자, 결석 담석은 왜 생길까요? 결석 담석은 우리 몸의 분비물하고 요 공식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분비물이 있어요. 분비물하고 배설물 있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차니까. 변비처럼. 분비물하고 배설물이 저체온을 만났을 때 이퀄 결석 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석 담석인 분은 어떻게 될까요? 배를 짖어야 돼요.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은 모든 것이 한 줄의 깬 꼬치처럼 차라라로 앞뒤가 맞죠. 자, 빈혈 가스. 해독될 때 독이 녹아 나오는 거예요. 새살가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가래, 담, 재채기, 콧물, 눈물. 이건 다 뭡니까? 이건 냉하고 노폐물이 물을 통해 수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의사들이 뭐냐면은 병 중에 수독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이게 수가 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입술이 부르트거나 백태가 있으신 분들, 몸이 굉장히 허약 체질에 많습니다. 입술이 부르트시는 분들은 호르몬 대사가 안 되시는 분들, 먹으면 입술에 이렇게 뭐가 나거나 부르트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이 많죠. 백태가 이걸 먹었더니 입안에 백태가 끼더라. 심장도 안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단식, 암 환자한테 많죠. 한 2달 전에 폐암 환자인데요. 이분이 기능성 식품을 드시면서 한 몇 달 지나서부터는 절대로 물 한 모금 이해는 안 들어가더라, 이거. 단식. 단식이 뭡니까, 여러분? 자연 치유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흡수는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는 아프면 안 먹어요. 단식은요, 일부러 돈 주고도 단식하잖아요. 단식원에 가서. 단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서 자기융해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안 들어오고 식사가 안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것을 태워서 대신 에너지를 사용해요. 염증이라든가 암세포, 노폐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밥 먹기 싫은 애들 억지로 먹이지 말라 이거예요. 아침밥도 먹기 싫으면요, 굳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싶을 때 먹고 물도 마시고 싶을 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녹이는 겁니다. 자기 융해. 자기 자신을 녹이는 거예요. 어떤 거? 쓸데없는 거. 내 자신 중에서도 쓸데없는 노폐물 녹이려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거야. 나 청소 중인데 또 먼지 들어오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오한. 오한은 뭐가 발열하고 반대말이죠. 똑같은 뭔가 먹었는데 나는 열이 나는데 너는 왜 오한이 온다? 오한. 막 추운 거. 왜냐?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니까. 고깃덩어리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면은 물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는요, 근육 이쪽에도 다 아주 단단한 부분이 단단하다는 건 냉이 고착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물은 평상시에는 그냥 액체잖아요. 기온이 차면은, 굳으면은 얼음덩어리 단단해지잖아요. 우리 몸도 차면은 단단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녹아 나오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녹아 나올 때 물이 생기면은 오한이 나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오한.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감기, 몸살. 체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냉이 온으로 바뀔 때. 예. 감기는 만병의 명입니다. 감기야말로. 감기를 잘 앓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게 지혜인데 감기약 먹는 건 지혜가 아니죠. 감기는 만병의 명이에요.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에어컨 세게 틀었더니 콧물 기침하고 감기 들었다. 그 몸이 병든 몸이에요? 잘못된 몸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가장치예요, 감기가. 예.
감기를 흐지부지 잘못 해석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암이 녹는 겁니다. 감기. 이태리에 폰틴이라는 늪이 있었어요. 이태리에. 그 늪에서 모기 때문에 폰틴 늪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발열 상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그거 갖다가 모래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모래를 덮고 나서 얼마 뒤부터는 말라리아는 없어진 대신에 암 환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폐렴하고 겹쳐서 폐렴으로 인해서 발열할 때 암이 없어진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 같은 경우 중병일수록 열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또 도표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알기 쉽게 하려면요. 자, 어떤 도표 공식이 나올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세포한테 올곧은 음식을 전달이 됐을 때 세포가 병들지 않겠죠. 자, 세포가 병든다는 거. 탁한 피가 탁한 뼈를 만들죠. 독소가 가득 찬 뼈. 그러면 탁한 피, 독혈. 그 다음에 깨끗한 피, 생생한 피, 자연의 피. 그 다음에 생골.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질환이 되겠죠? 질병, 질환. 자, 이렇게 녹아 나올 때 우리는 깨끗한 피가 깨끗한 튼튼한 골격을 만들어요. 오염된 피가 오염된 뼈를 만들어요. 자, 이것이 녹아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반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서 나와야 돼. 해독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때마다 우리는 호전 반응이 오죠. 이때마다 호전 반응이 와요. 자, 호전 반응이 맨 처음에는 아주 심하게 올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잠잠해지다가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으니까 농약하고 식품 첨가를 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전 반응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자, 근데 이런 예가 있어. 이건 아주 드문 예지만 호전 반응이 전혀 없어. 폭풍 전야. 어느 날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당뇨. 당뇨에서는요. 왜 혈당치가 올라가냐면요. 당뇨에서는 뼈 속에, 근육 속에, 혈관 속에 노폐물이 있죠. 이렇게 노폐물을 제가 세모로 한번 표시해보죠. 이렇게. 혈관 속에 노폐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뼈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흘러나오는데, 뼈 속에 있는 노폐물은 이렇게 파란 세모를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기능성 식품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흘러서 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노폐물이 가중이 되죠. 혈액 오염이 일시적으로 가중이 돼요. 이때 혈당치가 올라갑니다. 맥도 나빠져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야 될 때는 약간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드물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죠? 근데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시기 쉽지 않죠? 힘을 내셔야 돼요, 힘. 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자연의 색깔이 있어요. 자연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빨강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빨간 색깔은 바로 혈액의 색깔입니다. 혈액. 빨주노초 파남보. 자, 이쪽은 엽록소의 색깔입니다. 미네랄. 자연의 식물의 색깔이에요. 자, 우리가 먹은 시금치, 상추가 나의 오장육부를 통과하면서 피를 만들죠. 이것이 뭐냐? 생물학적 순행 관계입니다. 생물학적 순행 과정이죠. 순행, 자연스러운 순행 과정.
그 다음에 중간에 배설물이 노란 색깔이죠. 변.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은 좋은 미네랄, 우리 혈액을 맑게 하는 제품이 들어가면은 얼굴이 시퍼러둥둥하거나 검정빛을 띤 얼굴들이 볼그스름해져요. 이 빨간 색깔은 건강한 색깔이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거꾸로 가올 수가 있습니다. 심한 병을 앓으신 분들은 반대로 생물학적 순행의 반대인 생물학적 역행 관계를 걷는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셔야 됩니다. 역행. 그럼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뼛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거 다 독소가 나오면서 우리 몸은 순환하거든요. 이 스프링,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아니라 다시 순환해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신장이라든가 간장에서 노폐물이 나오면서 얼굴이 더 검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때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검은 게 뿜어져 나오는데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몸의 어딘가를 통해서 배출이 되면서부터는 이번에는 거꾸로 다시 생물학적 순행 과정으로 돌아가요. 이거를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냐? 심근경, 심장 나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꼭 물어봐야 돼요. 특히 심장약 드시는 분. 심장약을 2년, 3년 이상 어떤 정도 기간 드신 분들은 기능성 식품이 딱 들어가면요, 미량이래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너무 열정이 강해가지고, 옛날 강의 시키는데 좀 한 거보다 지금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 초반이었고, 열정이 많았는데, 지금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열정보다는 진리 접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량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왜냐면 놀래 보여요. 아니, 이거를 먹었더니 내가 앰뷸런스로 실려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그러니까 심장 나쁘신 분들을 꼭 체크하고 약을 얼만큼 들으셨는지, 약 드신 기간을 꼭 알아보셔야 되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혈당약을 드시는지, 고혈압 꼭 체크하세요. 그런 분들은 미량으로 들어가서 식사요법을 조절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작곡법하고 들어가면서 천연소금 쓰게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셔야 돼요. 천천히 슬로우 그렇게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얼굴이 좋아졌다. 자기 느낌,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식품을 선택할 때는요, 내가 강권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선택해야지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요. 야, 이거 괜히 먹었다. 그리고 효과 없다. 이 소리를 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고르게끔 해주면은, 뭐냐면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요. 호전 반응이 나도, 좀 참아봐야지 하는 게 생기는데, 막 이쪽에서 막 열심히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은, 금방 효과 없다고 짜증내고, 호전 반응 온다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주의 원칙은 뭡니까, 여러분? 우주의 원칙은. 우주의 원칙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입구, 입구보다는 입보다는 출을 먼저 썼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태어날 때 숨을 뱉으면서 태어나요. 흡은 숨을 마시는 거죠. 뱉는 게 먼저죠. 숨을 뱉으면서 태어나고 죽을 적에는 숨을 거두셨다고 그러죠. 거둔 게 뭐냐? 숨을 마셨다는 겁니다. 또 영어로는 뭐가 또 있어요. give and take. 먼저 가는 게 있어야지, 가는 정이 있어야지 오는 정이 있죠. 간다는 게 뭐냐? 여기서 배출입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영양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독이 먼저인가요? 영양이 먼저인가요? 내가 오늘 또 보람 느껴요. 해독이 먼저죠. 아무리 예쁜 가구를 해도 디톡스를 한 다음에 가구가 들어와야지 돼요. 근데 멍청한 주부는 청소 안 하고 가구 들고 난 다음에 청소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주부임에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거 들어가 보죠. 사실 제 강의 온전히 하려면 5시간 해야 돼요. 5시간. 오늘 2시간 하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뇌를 알아야 돼요. 건강하다는 것은 오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감.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그러니까 나 연세가 드시면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죠. 청각.
청각이 떨어지면 잘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청기 사는 게 중요한가요? 식품 먹는 게 중요한가요? 식품 드시는 게 중요하죠. 왜냐? 신장을 깨끗하게 해서 청소를 하면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하시거든요. 자, 뇌로 한번 들어가 보죠. 뇌가 얼마나 중요하냐. 뇌는 왜 중요하냐면요. 뇌는요, 우리 몸 전체에다가 체온을 보내는 장소예요. 뇌를 한번 들어가 보죠. 뇌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달월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한자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간에도, 폐에도, 심지어는 뼈에도, 뼈, 골자 이것도 머리 들어가 있죠. 우리는 대우주의 원칙의 본질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요. 그래서 인체를 소우주라고 그러죠. 자, 뇌는요, 전선이 이렇게 3개. 전선을 회로. 이게 뇌예요. 뇌는 하나의 소우주자, 제1발전소. 전기를 발전해야 되거든요. 전기를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고 회로가 딱 끊기면 발전이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뇌가 있어요. 뇌를 한번 크게 그려보죠. 뇌 중간에 여기 뭐냐면은 본뇌가 있습니다. 본뇌. 본뇌가 있는데 요거를 딱 스트레스 가서 때려버려요. 그럼 본뇌는 굳어버립니다. 굳는다는 게 뭐냐면 굳을경, 뇌경색, 신근경색, 경자, 굳을경은 앞에 돌이 있어요. 굳는다는 거예요. 암자도 역시 암자에 뭐가 있냐면은 요건 바위 암자거든요. 암도 딱딱하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2달 전에 만난 폐암 그 환자분의 배를 만나봤더니 진짜 이 탁자랑 별 차이가 없어요. 딱딱해 굳는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야지만 건강한 건데 딱 굳는다는 겁니다. 이게 본뇌에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여기가 굳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 척추가 여기가 다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래서 나쁜 건데 이렇게 굳으면서 뇌는 뭐냐면은 오작동을 일으키죠. 고장 난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일본의 동경에 진료 과목이 생겼는데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가 아니고 그 진료 과목 이름이 뭐냐면 심내과예요. 심내과. 심내과 처음 들어보셨죠? 병이 마음하고 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사병에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 위임 때문에 병이 든 사람은 그 위임을 잊을 수 있는 망각 처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건강의 힘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거나 돈이 많이 뜯기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진주만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하고 전부 통지를 딱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딱 쓰러져 죽는 거예요. 충격이 죽는 거예요. 왜냐? 충격은 여기를 때려가지고 우리 몸을 급냉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무서운 겁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냉동실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을 다스리든가 이것저것 해도 안 낫는 분이 있어요. 뭐 좋은 거 갖다 줘, 배를 따뜻하게 해줘, 기능성 식품 갖다 줘. 별짓을 해도 다 안 낫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음 치유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오묘한지요. 굉장히 세계적 연구가 많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20세기는 물질 문명의 혜택을 봤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21세기 화두는 지금 마음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서점에 가면은 행복, 성공, 행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시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들어가서, 굳어있는 그 본뇌인데, 좋은 음악을 들어주거나, 그러니까 음악 치료는 애들한테 빨라요. 이게
나선형 공식으로 들어가서 본뇌를 마사지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을 이렇게 빼내죠. 몸이 따뜻해지죠. 예. 나를 즐거움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충격이라든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죠.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충격받은 경우도 많아요. 자, 영국에서 최근에 연구인데, 피부 건선병이 잘 안 낫는 성인들 44명을 임상 실험했어요. 어지간해서 피부병이 안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마음 치료를 해줬더니 3주, 4주 만에 그 피부병이 다 낫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손잡고 5살 때 소풍을 갔어. 갔는데 나보고 먼저 내리라고 해서 나는 내렸어. 근데 두 분이 탄 거는 내가 내리고 난 다음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 이제 곤두박질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모습 현장을 내가 보고 5살 때 울면서 내려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친할머니가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관이 들어간 거죠. 나 엄마 그 충격이 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크면서부터 자꾸 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피부가 가렵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내가 뭐를 해도 잘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고칠까요? 마음치료사가 고치는 거예요. 마음치료사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요, 부모는 특히 자식한테 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말로 충격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우리 집이 가난한데 뭔들 네가 할 수 있겠냐. 아유, 네 언니는 얼굴이 이쁘니까 시집 잘 가는데 너는 그냥 인물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시집 가지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예. 시집은 어떻게 대충 가요? 자, 여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감으로 들어가죠. 자, 뇌에는 오감이 다 있어요. 청각. 그러니까 오감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면역력, 자연 치유력이 활발한 거고 체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전선이 끊겨서 왜 오작동일까요? 전선이 끊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각이래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감, 미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먹는 것도 물론 먹지만. 잠만 자고 이 세상에 대한 면역력이 다 여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청각에.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건설의 소리, 망치 소리, 콘크리트 쌓는 소리, 거기다 그것도 시원찮아서 엄마 아빠가 밤에 싸우는 소리, 당신이 왜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어? 내가 뭘 많이 썼느냐? 카드 네가 막아라, 내가 막아라. 이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내가 왜 여기 태어나서 인생은 고해구나. 그 애가 면역력이 좋겠어요?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을요, 좋은 음악 들려줘야 돼요. 아기 엉뚱하게 또 아까 제가 소양강 천연 얘기했다고 소양강 천연 틀어주지 마시고 조금 더 애기들이 좋아하는 음악 있잖아요. 그런 거 들려줘야 되거든요. 청각은 놀랍게도 면역력의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제일 나중에 후각이라고 제일 뒤지지는 않지만 이게 합쳐서 5%래요. 그러니까는 똑똑한 장님은 있어도 똑똑한 귀머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미안하지만 귀머거리 없으시겠죠? 미안합니다.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9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청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일본 분인데 사업을 굉장히 멋있게 해요. 아니, 어떻게 사업을 저렇게 할까 싶은데, 중요한 계약을 많이 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수출을. 그러면 이제 한국이고 일본이고 그 사람은요, 그 계약할 상대방의 취향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이코프스키를 좋아하는지, 미소라 히바리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멋진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약을 해서 그 레스토랑 주인하고 사귀어서 내가 누구를 데려올 테니까 요 음악을 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사람 상대방의 고객의 그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음악이 나오면 고객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어떻게 이 레스토랑에서 이 음악을 틀어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계약서를 탁 뒤미는 거예요.
그럼 사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치를 엄청 하시더라고. 예.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랄까, 감동을 줘야지 돼, 감동을. 근데 감동이 아니라 뭘 줘요? 분노를 주는 거예요, 분노를. 우리는 최소한 더 분노는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하나 빠졌어. 자, 외국 나와가지고 올림픽 같은데 애국가 나오면은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김연아 1등 했을 때 김연아들 눈물 쫙 흘리는 거 보셨죠? 예. 감동이에요, 감동. 자, 두 번째 시각. 요건 망조죠. 망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빠지게 돼 있고, 예쁜 여자. 예. 또 여자는 태생이 남자한테 빠지게 돼 있어. 서로가 서로한테 어쩔 수 없이 얽혀 있어. 그래 봐, 인간 세상인데, 요 시각은요, 사람을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화장품의 화자, 감추는 거예요, 화학이. 자, 시각의 큰 실패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겉모습에 혼을 뺏기지 말자. 예. 이렇게 말하면서 또 혼을 뺏길 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워런 하딩의 실수 같은 경우. 워런 하딩이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죠. 잘 모르시죠? 사람이 겉모습에 속아서 하는 실수를 오죽해야 미국 대통령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빵점 대통령이었어요. 워런 하딩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영화배우처럼. 그리고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목소리가 성우 저리 가래. 온 국민 차원에서 반했어요. 야, 저렇게 멋있는 남자. 대통령 뽑아줬죠. 근데 뽑아줬더니 이 사람이 술 좋아해, 골프 좋아해, 여자 문제 복잡해. 제대로 됐겠어요, 정치를?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 죽었는데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외양만 보고 믿고 하는 실수를 워런 하딩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결혼 상대자를요, 내가 젊은 내년보다 노인네가 고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이 될성 싶은 떡인 떡나무인지 안 될성 싶은 떡나무인지 알아보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어차피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인생을 배울 수밖에 없어. 특히 20대 결혼 정년기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미각 들어가 보죠. 미각은요, 인간은 생존 프로그램이 입력돼 있어요. DNA에. 그래서 쓴 풀을 먹거나 쓴 음식, 애기들 보세요. 쓴 거 주면 애들 어떻게 해요? 태태 밟죠. 그 다음에 단 음식은 잘 생기잖아요. 보통 단맛에는 독이 없거든요. 쓴맛에 독이 있기 때문에 쓴 게 들어오면 뱉는 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호예요, 보호. 생존 보호. 그 다음에는 뭐냐면 촉각. 촉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토란, 미역, 다시마, 감자는 끈끈하죠. 근데 요새는요, 토양에 오염이 돼가지고 끈끈한 게 진짜 옛날에 시금치도 끈끈했어요. 이렇게 묻히면은. 지금은 안 끈끈해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끈끈한 게 뭐냐? 바로 미네랄 덩어리였거든요. 미네랄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네랄을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식사가 품위가 없기 때문에 식품에는 품자는 식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성 식품은 꼭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된다는 사람 어떤가요? 호전반응 강의를 못 들은 사람. 그 다음에 후각도 생존 본능이죠. 이상하다. 연탄가스 냄새 난다. 문 열어놓자. 알죠? 옛날에 연탄가스 사고 나면 뭐 먹었어요? 동치미 먹었어요. 동치미 국물. 동치미 국물은 효소, 발효됐기 때문에 독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면요, 인체에 쌓인 독을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 발효식품이 좋은 이유가 디톡스 때문에. 그러니까 발효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 기능성 식품을 먹는 게 좋죠. 예. 생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영원한 과제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언제까지고 완전하게 해명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 생명현상이에요. 생명현상은 형상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 닦아야 돼요, 도 닦아야 돼요. 생명을 초월하라는 거,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형이상학. 형이상학. 존재의 이유. 형이상학적. 동양의학은 형이상학적이죠. 이거는 돋닿는 겁니다. 나의 존재, 우주의 법칙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존재는 우주의 원칙을 알아서 나의 존재감, 나의 잠재력을 마냥 끄집어내는 게 바로 도거든요. 달래 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를 제대로 닦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이학.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믿겠다. 아픈데 무슨 발통이고 발열이냐. 진통제부터 먹고 보자. 이건 영어 서양의 개념이죠.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것이야말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도 일단 자르고 보자. 위험하죠. 이건 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도구. 메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도구를 택하실 건가요? 도를 택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들은 면벽, 저 낭떠러지 절벽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피를 토하는 고통을 느끼면서 돌을 닦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된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본질, 우리가 꼭 알아야 돼. 끄집어내야 돼. 본질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가 아니라 대가가 돼야 돼, 대가. 인류는 많아요. 대가는 드물어요. 인류가 많다는 건 뭐냐? 프로는 많아요. 근데 프로 중에서 달인은 드물다는 얘기예요. 달인과 대가는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은 이게 뒷받침돼야 돼, 이게. 성숙의 완성도.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아무튼 요거 한마디로 줄일게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저체온으로 갑니다. 저체온은 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체온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을 매일매일 좋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자, 제 강의를 이제 짧게 마무리하겠어요. 사실은 더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에 기회를 한번 주시겠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아마 기회가 있으면은 일반 식품하고 그 다음에 식탁에서 뭐를 먹어야 되는지, 뭐를 먹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안 먹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젊은 주부들은 아이들한테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애들이 엄마 외식하자 이러잖아요. 엄마 피자 먹고 이렇게 외식하지 말고 만들어서 무엇을 먹어라 하세요. 먹어라. 예. 음식만큼은 여러분 명령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건강 미각이 살아나고 뇌가 오작동을 안 일으켜요.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